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상대를 화나게 한 세레머니를 펼친 축구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나빌 페키르입니다. 세레머니 하나로 그라운드가 난장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리그 리옹 대 생테티엔의 경기에서 나빌 페키르가 5대0이 되는 순간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들어올리는 세레머니를 펼친 탓입니다. 4대0으로 이미 대승하고 있는데 후반 39분에 페키르는 메시나 호날두처럼 결승골도 아닌 추가골에 이 세레머니를 펼쳐 관중들을 도발하고 말았습니다. 9위는 그레이엄 수네스입니다. 터키 리그의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는 오랜 전통의 라이벌. 그레이엄 수네스 감독은 1995-96 시즌 갈라타사라이 감독으로 부임해 터키컵에서 페네르바체를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팀 깃발을 그라운드 한가운데에 꽂아버렸고 하필 그 경기장이 페네르바체 홈이었던 것입니다. 수네스가 깃발을 꽂은 이유는 심장 수술 이후 터키 리그로 갔을 때 라이벌 페네르바체 경영진이 저런 놈을 데려와서 뭐하는 거야 라고 비웃었고 수네스가 본때를 보여주고자 꽂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갈라타사라이 팬들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에 과거 오스만 제국의 깃발을 꽂고 전사했던 울루바틀르 하산에 빗대어서 울루바틀르 수네스라는 별명을 팬들은 붙여주었습니다. 수네스 감독은 리그 우승에 실패해서 1년 만에 팀을 떠났지만 갈라타사라이 팬들에게는 이 깃발을 꽂은 세레머니 하나로 지금도 수네스 감독을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8위는 올리버 칸입니다. 14년간 미넨 골문을 책임졌던 올리버 칸은 불같은 성격과 카리스마로 그라운드 위에서의 존재감을 내뿜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2000-2001 시즌 미넨의 극적인 우승 직후 펼친 세레머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유명한 이 장면은 미넨이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샬케 공사를 승점 3점 차이로 물리치고 우승을 한 경기였습니다. 샬케 공사 팬들에겐 쓰라린 세레머니로 기억되었고 2009년 당시 샬케 소속이었던 노이어가 미넨전 승리 후 똑같이 깃발 세레머니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7위는 키르자와입니다. 2014년 10월 14일 프랑스와 스웨덴의 U20 유로 2015 플레이오프 2차전 프랑스의 키르자와는 후반 87분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스웨덴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다가 경례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이 동점골로 끝이 나면 프랑스가 결승으로 가는 상황. 그러나 스웨덴은 1분 후 규제티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되갚아줍니다. 결국 승리한 스웨덴은 라커룸에서도 키르자와의 세레머니로 자축을 했고 결승전 우승까지 하며 우승 세레머니도 키르자와 세레머니로 하면서 도발한 키르자와에게 톡톡히 돌려주었습니다. 6위는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2012년 리버풀과 에버튼이 경기가 있기 전 에버튼의 감독 모에스 감독은 리버풀의 공격수 수아레즈가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행한 다이빙에 대해서 비난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수아레즈는 인터뷰에 대한 보답이었는지 골을 넣은 후 모에스 감독 앞으로 가 도발 다이빙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마치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힘찬 한 마리의 연어를 보는 듯 했습니다. 2대2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리버풀은 리그 9라운드 리그 11위, 에버튼은 리그 4위를 마크합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심판의 오심이 난무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수아레즈가 미랄라스와 실뱅 디스탱의 발목을 밟는 등 살인 태클이 있었고 경기 종료 직전 온사이드였던 수아레즈가 옵사이드 판정을 받는 등 박진감에 비해서 판정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모에스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에버튼이 세 번째 골을 넣었다면 수아레즈 앞으로가 똑같이 세레머니를 했을 것이라고 쿨하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수아레즈는 이제 많은 감독들 앞에서 다이빙 세레머니를 해야만 할 것이다 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다이빙 논란이 리그 전반에 깔려있다는 의미였죠. 5위는 반 니스텔루이입니다. 2005년 네덜란드와 안도라의 월드컵 유럽 예선 네덜란드는 4대0 완승을 거두었지만 경기 내내 반 니스텔루이는 안도라의 안토니 리마와 신경전을 펼칩니다. 반 니스텔루이가 PK를 실축을 하자 따라다니며 조롱을 하던 리마. 6분 뒤 결국 반 니스텔루이가 추가골을 넣은 후 그의 앞에서 다가가 만세 세레머니를 선보입니다. 심판은 반 니스텔루이에게 명백한 도발이라고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죠. 경기 후 리마는 인터뷰에서 발로 찰까 참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속내를 밝혔습니다. 4위는 테베즈입니다.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의 팬들은 서로가 상대팀을 낮잡아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레베르 팬들은 보카를 가난하고 지저분하다며 말똥이라 부르고, 반면 보카는 리버플레이트 팬들을 겁이 많다면서 닭이라고 놀립니다. 보카의 테베즈는 이를 반영하듯 라이벌 매치 경기에서 골을 넣은 후 리버플레이트를 조롱하는 의미로 닭날개 세레머니를 펼쳤고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필 준결승전에서 퇴장을 당해버렸고 테베즈가 빠진 보카는 결국 결승전에서 패하고 맙니다. 3위는 무리뉴입니다. 2010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의 경기의 승자는 인터밀란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2연속 결승 진출을 막아내면 물론 인터밀란이 45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컵을 노릴 수 있게 되자 흥분한 무리뉴 감독이 그라운드 산책 세레머니를 선보입니다. 캄프누에 있던 바르셀로나 홈팬들은 무리뉴가 인터밀란 원정 팬을 위한 손가락 제스처를 욕으로 오인해 오물을 투척을 했고, 발데스 골키퍼는 뜯어 말렸을 정도. 오히려 진짜 도발을 한 것은 바르셀로나 측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자축 중인 인터밀란 선수들에게 스프링클러를 튼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은 우리가 흘린 피를 씻어주기 위해서 물을 줬다며 넘겨 웃어 보였습니다. 2위는 네이마르입니다. 전반 36분 선제골을 터뜨린 네이마르는 님 올림피크 홈팀 서포터즈석 앞으로 달려갑니다. 월드컵과 월드컵 이후 우는 모습을 보여준 네이마르를 겨냥해 상대 팬이 걸어놓은 네이마르 울보 배너 앞에서 울보 세레머니를 보여줍니다. 이 철창 바로 너머엔 수많은 님 올림피크 서포터들이 있었고 그의 세레머니에 더욱더 분위기는 타올랐습니다. 정작 진짜 울보는 경기가 끝난 뒤 네이마르에게 달려온 한 소년 팬. 네이마르가 유니폼을 벗어주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관중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아데바요르입니다. 2006년부터 3년 반 동안 아스날 유니폼을 입었던 아데바요르. 그는 아스날에서만 통산 8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을 정도였지만 한편으론 아스날 일부 극성 팬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맨시티로 이적하며 배신자의 온갖 모욕을 들었던 아데바요르가 아스날전에서 골을 넣자 아스날 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분노한 아스날 관중들은 물병과 오물을 투척했고, 바짝 긴장한 영국 경찰들은 흥분한 관중들을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반페르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와 아스날 팬에게 품위 없는 행동을 했다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재기 넘치는 드리블 능력,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경기를 뒤집는 강심장,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다재다능함까지 갖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